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저를 딸처럼 품어주 분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유품을 정리하는 도중 낡은 상자를 발견한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41살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그날 오후 마지막 조문객들이 떠나고 조용해진 집안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더니 뒤에 숨겨져 있던 이 상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나무가 오래되어 곳곳이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듯이 말이에요. 윤서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혼자 말이 절로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빛바른 사진 몇 장과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들, 그리고 어머니의 익숙한 손글씨로 쓰인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거든요. 사진들은 3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가 나온 사진, 낡은 놀이터 사진, 그리고 몇 장의 풍경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메모를 읽는 순간 윤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혹시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이걸 경찰에게 꼭 보여줘. 윤서야 미안하다. 평생 말하지 못한 게 있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윤서가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43살 민수가 서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아내 창백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요. 어머니가 남기신 것 같은. 민수가 아내 어깨 너머로 메모를 잃었어요. 그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죠. 결혼한 지 15년 동안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어요. 윤서를 친달보다 더 아끼시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분이었죠. 경찰이라니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민수가 사진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1994년 8월 15일 중앙공원 놀이터, 1994년 8월 16일. 같은 장소 이런 식으로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죠. 윤서는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평생 말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도대체 어떤 비밀을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걸까요? 윤서야,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남기실 정도면.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사진 속 어린 아이를 바라보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30년 전 사진 경찰에게 보여달라는 요원.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머니는 평생 저한테 비밀 같은 거 하나도 안 만드셨는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분이셨어요. 윤서가 7살의 친정어머니를 잃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거든요. 얘야, 이제 넌 내 딸이다.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씀이 아직도 기가에 생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죠. 여보,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상자 안을 다시 살펴보니 봉투에 든 편지도 몇 개 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건지 고민스러웠죠. 경찰을 정말 불러야 할까요? 윤서가 망설이면 물었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모든 걸 그냥 묻어버리고 싶었어요.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의심하게 되다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경찰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으니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서야,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이걸 간직하고 계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뜻 아닐까? 민수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지금 윤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그냥 덮어버릴 것인가? 거실 시계 소리만 뚝딱거리는 고요한 오후에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건 윤서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강정희는 평생 비밀 같은 걸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셨거든요. 오히려 무엇이든 윤서와 나누려고 하셨고 며느리를 친달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얘야, 이제 넌 내 딸이다.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15년 전 윤서가 민수와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께서 하신 첫 말씀이었어요. 그때 윤서는 7살의 친정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란 상처가 있었죠. 결혼을 앞두고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컸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윤서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진심으로 반겨주셨죠. 우리 며느리 이렇게 예쁘고 착할 줄 몰랐네, 민수야. 너 정말 복받았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시어머니의 눈가에 어린 눈물을 윤서는 지금도 기억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거든요. 신혼 초기 윤서가 요리에 서툴러 실수를 연발할 때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핀잔을 주지 않으셨어요. 괜찮다, 얘야. 엄마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우리 윤서는 원래 똑똑하니까 금방 배울 거야. 오히려 격려하시며 직접 손잡고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김치 담그기, 명절 음식 만들기, 심지어 바느질까지. 친정 어머니께 배우지 못한 모든 걸 시어머니께서 채워주셨어요. 윤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더욱 각별히 돌봐주셨어요. 있던 시심에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 시어머니는 매일 다른 음식을 해오셨죠. 얘야, 먹기 싫어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우리 손주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윤서를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윤서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괜찮다, 내 딸아. 하늘에서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야.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을게. 그때 시어머니가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걸 들으면서 윤서는 정말로 이분이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느꼈어요.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질 정도로 든든하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몇 년 후 윤서가 교사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낼 때도 시어머니는 늘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민수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우리 윤서가 아이들 가르치느라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히 쉬어야지. 그래서 윤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동료 교사들이 시댁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윤서는 오히려 부러움을 샀거든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셔. 그런 시어머니께서 왜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30년이나 넘. 평소 같으면 작은 일도 윤서와 나누시던 분이 말이에요. 지난 몇 달 동안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조용하셨던 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혼자 깊은 한숨을 쉬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윤서가 물어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우선 옮기셨죠. 그리고 며칠 전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심장마비로 그렇게 갑자기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윤서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얘야, 고마웠다. 정말 내 딸 같았어.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혹시 시어머니께서 뭔가 예감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미리 이 상자를 준비해 두신 건 아닐까요? 윤서는 상자를 다시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선택가 모든 이 상자 안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경찰에게 보여달라고 하신 걸까요? 여보, 우리가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던 걸까요? 윤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다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남기셨다는 건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용기였을지도 모르죠. 결국 민수가 먼저 결정을 내렸어요. 윤서야 어머니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남겨두신 걸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기 전에 멈췄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 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윤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신 분을 이렇게 의심하게 되다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그때 상자 안에서 봉투 하나가 더 눈에 띄었어요.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쓰인 것 같았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꺼내서 열어봤죠. 윤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 숨겨온 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상자 안에 사진들을 보면 할 거야. 1994년 여름 중앙공원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마치 쓰다가 멈춘 것 같았죠. 윤서는 손이 떨렸어요. 1994년 30년 전 일이라니.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서가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중앙공원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의 뒷모습.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시어머니께서 이런 사진들을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민수가 인터넷으로 1994년 중앙공원 관련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그러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죠. 윤서야, 이것 좀 봐. 화면에는 1994년 8월 중앙공원에서 7세 아동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민수가 기사를 읽어봤죠. 8월 15일 오후 3시경 중앙공원 놀이터에서 놀던 김땡 어린이가 실종됐다. 당시 아이는 혼자 놀고 있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낯선 남성이 아이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다. 윤서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진 뒷면의 날짜와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8월 15일 중앙공원 놀이터. 설마 어머니가 그때 그곳에 계셨던 건가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그 사건을 목격하셨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와서 경찰에게 보여달라고 하신 걸까요? 민수가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그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죠. 여보, 혹시 어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왜 3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이 이렇게 심각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윤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평생 숨겨온 게 있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도대체 어떤 비밀을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걸까요? 윤서야, 우리가 추측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해. 민수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112를 눌렀죠.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윤서는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품 중에 경찰에게 보여달라는 메모와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1994년 중앙공원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에서 경찰관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 담당 형사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죠.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과연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보, 우리가 옳을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응,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하셨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야 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어요. 내일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면 시어머니에 대해 알게 될 진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경찰이 도착했어요. 윤서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사과 이영사입니다.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죠. 윤서와 민수는 긴장한 채로 형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께서 남기신 유품이라고 하시던데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밀었어요. 형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사진들이네요. 뒷면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고 1994년 8월 15일 중앙공원.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 날짜와 장소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 날짜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1994년 8월 15일은 중앙공원에서 7살 김태민 군이 실종된 날입니다.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윤서의 가슴이 철용했어요. 정말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으실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당시 현장에 계셨던 것 같네요. 형사가 메모를 읽어봤어요. 경찰에게 꼭 보여달라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적힌 그 메모 말이에요. 고인께서 이런 메모를 남기셨다는 건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고 계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평생 정직하고 선량하셨던 시어머니가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계셨다니.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형사가 윤서를 위로하던 말했어요. 일단 이 자료를 가져가서 당시 사건 기록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인께서 평소에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어머니는 그런 무거운 이야기는 절대 안 하셨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형사가 사진들을 증거 봉투에 나오며 말했어요. 혹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윤서의 간절한 부탁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며느리 이분께서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아마 고인께서는 옳을 일을 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형사가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윤서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한동안 멈춰 있었죠.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혼자 말이 절로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따뜻한 추억만 가득했던 이 방이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윤서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분명 좋은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하지만 여보, 만약 정말 어머니께서 그 사건의 목격자셨다면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아이 부모님은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을까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의문 사이에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셨을 리는 없어. 하지만 윤서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경찰차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였죠. 윤서야,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왔다던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윤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시어머니께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존경받던 시어머니의 명예에 멍칠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저녁이 되어서도 형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윤서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여보, 내일까지는 연락이 올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민수가 위로했지만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과연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셨던 평온한 일상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오전 11시 드디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사진들을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러 전화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윤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이 온 거예요. 1시간 후 형사가 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윤서와 민수는 긴장한 채로 형사 앞에 앉았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인께서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형사의 첫마디에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용기 있는 분이라고요? 네. 사진들을 당시 사건 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고인께서는 분명히 그날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열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당시 김태민 군은 오후 3시경 놀이터에서 실종됐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낯선 남성이 아이에게 접근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인상착의나 특징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진에는 바로 여기 보세요. 형사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어요. 놀이터 벤치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한 남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 사진을 확대 분석해 보니 당시 목격됐던 수상한 남성과 일치하는 특징들이 발견됐습니다. 고인께서는 아마 그 순간을 포착하신 것 같아요.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그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의 성함으로 당시 경찰서에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에 신고하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신고를 하셨다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신고하시고 사진도 제출하셨어요. 하지만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이 사진의 화질이 불분명하다며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담당 경찰관이 갑자기 사건에서 배제됐어요. 왜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경찰관이 사건 관련자와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경찰 내부의 부패가 심각했거든요. 윤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묻혀버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으신 거네요? 네. 오히려 시민의 의무를 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때의 경험이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인의 일기장도 함께 발견됐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 경찰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다. 이런 내용들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인께서는 평생 이 일을 마음의 집으로 안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그런 고통을 윤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시어머니께서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셨다니. 하지만 이제 고인의 용기 덕분에 사건이 다시 조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사진들과 새로운 분석 기술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형사의 말에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그 실종된 아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새로운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자료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윤서는 시어머니의 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방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스러웠죠.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이 상자를 남기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을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후세에 맡기신 거죠. 형사가 일어서면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정의를 잊지 않으셨어요. 윤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제 윤서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그 따뜻한 마음이 며느린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거였죠. 형사가 떠난 후 윤서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그 방은 더 이상 두렵거나 낯선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경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어머니 정말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셨구나. 윤서가 시어머니의 서랍을 다시 열었었어요.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윤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서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편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나타났어요. 내 사랑하는 딸, 윤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게 되어서 윤서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1994년, 그날 나는 중앙공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봤단다. 어린아이가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말이야.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사진도 불분명하다며 무시당했고 편지를 읽으면서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다. 내가 더 용기를 냈다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체감에 평생 시달렸어. 여보, 이리 와봐요. 윤서가 남편을 불렀어요. 민수가 급히 달려와서 편지를 함께 읽었죠. 하지만 윤서야, 너를 보면서 나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 내가 어린 시절 엄마를 잃고 상처받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너는 내가 낳지 않은 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야. 내게 주지 못한 친정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대신 주고 싶었어.
그것이 그때 구하지 못한 그 아이에 대한 나의 속죄이기도 했고 윤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이후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윤서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경찰에게 알려줘. 비록 늦었지만 그 아이와 그 아이 부모님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해. 나는 용기가 부족했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이로운 사람이니까 분명 옳을 일을 해줄 거라고 믿어 민수가 아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윤서야, 어머니께서 너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셨는지 알겠지? 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는지. 윤서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내 딸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너를 딸로 맞아들인 순간부터 정말 행복했단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었어. 고맙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앞으로도 너의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너만 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윤서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숭고한 것이었다니. 단순히 며느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이 담긴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 벨을 울렸어요. 민수가 나가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윤서야, 어제부터 경찰이 다녀간다고 해서 걱정됐어. 아, 괜찮아요.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잖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이웃 아주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윤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럼 다행히 너희 시어머니는 정말 동네에서도 인품으로 소문난 분이셨거든.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윤서는 민수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저는 이제 어머니를 더욱 존경해요.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나도 그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런데 윤서의 마음 한 구석에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죠. 여보, 저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하지 못하신 일을 제가 완성할 수 있을까요? 윤서야, 너는 이미 용감한 일을 했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거야. 하지만 윤서는 아직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실종된 아이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30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을 그분들의 마음을 상상하니 자신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됐어요. 윤서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이런 깊은 상처와 사랑이 숨어 있었다니. 이제 그 미소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지 이틀이 지났어요. 윤서는 그동안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죠. 어머니의 뜻을 어떻게 이어받을지, 자신이 정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윤서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고인께서 남기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어요? 1시간 후 형사가 이번에는 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찾아왔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민 군을 찾았습니다. 네, 그 실종됐던 아이를요. 윤서와 민수가 동시에 놀라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사진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추적한 결과 김태민 군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가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대 후반의 남성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김태민 씨입니다. 현재는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세요. 살아 계신다고요?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다행히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사연이 좀 복잡해요. 형사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태민 군을 데려간 사람은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해서 불법 입양시키는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어. 태민 군은 그렇게 해서 시골의 한 농가에 팔려갔어요. 그럼 그 아이가 지금까지 다행히 그 농가 부부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고 태민군 많이 민수 씨는 지금까지 그분들을 친부모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윤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다행히 아이가 살아있다는 건 기분 일이지만 그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두고 있고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고 계십니다. 양부모님도 아직 살아 계시고요. 형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내 식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어요. 김태민 군의 친부모님이 아직도 아이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고 계세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자식을 찾아 헤맨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친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은 71살, 아버님은 73살이세요. 아직도 매년 실종 당일에는 중앙공원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신다고 해요. 세상에 30년 동안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김민수 씨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형사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진실을 알려주면 김민수 씨와 양부모님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만나고 싶으실 거고요. 윤서는 그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며 머리가 아파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법일까요? 형사님, 혹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에서 너는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민수 씨 가족과 친부모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요, 공식적으로 경찰이 나서면 너무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먼저 접근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윤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30년 동안 마음에 담고 계셨던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희가 해볼게요. 윤서가 결심한 등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김민수 씨가 다니는 농협에 먼저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시고 형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윤서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 윤서가 불안한 마음으로 민수에게 물었어요. 윤서야, 어머니께서 너를 믿고 이 일을 맡기셨잖아. 우리가 함께하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윤서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미소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그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윤서는 내일 할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이루어질 기적 같은 만남을 위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윤서와 민수는 김민수 씨가 다니는다는 농협 지점을 찾아갔어요.
가는 길 내내 윤서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정말로 자신이 이런 중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하면 윤서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냥 진실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야. 민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농협에 도착해서 창고 직원에게 김민수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 잠시 후 한 남성이 들어왔는데 윤서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형사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이었거든요. 저기 혹시 김민수 씨이신가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지요? 민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찾다니 이상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윤서라고 하고요.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사실 선생님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뵙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이야기요? 민수 씨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졌어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길고 복잡한 내용이라서 잠시 후 세 사람은 농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윤서는 가져온 가방에서 형사에게 받은 자료를 꺼냈어요. 민수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나세요? 어린 시절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시골에서 부모님과 평범하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민수 씨 실례지만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어요? 윤서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1987년 3월 15일이요? 왜 그러세요? 윤서와 남편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역시 맞았어요. 실종 당시 7살이었으니까. 민수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윤서가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민수 씨에게는 다른 부모님이 계세요. 친부모님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부모님은 집에 계시는데 민수 씨 일단 앉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윤서가 1994년 중앙공원에서 일어난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7살 김태민이라는 아이가 실종됐던 일, 그 아이가 불법 입영 조직에 의해 팔려갔던 일,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김민수 씨라는 사실까지. 민수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윤서가 보여준 경찰 자료와 사진들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변했죠. 네, 이게 정말인가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민수 씨의 친부모님께서는 30년 동안 아들을 찾고 계세요. 윤서가 친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른이 너무나 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는 노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민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아마 민수 씨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민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죠? 갑자기 친부모님을 만나라고 하시면 저도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윤서는 그런 민수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민수 씨, 저희가 억지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친부모님께서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친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매년 민수 씨가 실종된 날에는 중앙공원에 나가서 기다리신다고 해요. 지금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세요.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에 30년을 민수 씨, 저희는 무리하게 뭔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윤서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혹시 친부모님을 만나볼 수는 있을까요? 일단 한 번만이라도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원하실 때, 그때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어머니 농협에 왔어요. 네, 고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좋겠어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윤서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서 건네줬어요. 민수 씨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봐요. 민수 씨가 윤서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창아, 낯선 분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카페를 나오면서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아이를 드디어 찾았고, 이제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그래,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였죠. 친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민수 씨가 저까지 모든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민수 씨가 집에 돌아간 지 4월이 지났어요. 윤서는 그동안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연락이 없었죠. 혹시 너무 충격적이어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드디어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윤서 씨. 저 김민수예요. 아, 민수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서의 목소리에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2, 3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부모님께도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요.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부모님을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윤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아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한 번은 만나봐야 한다. 윤서는 민수 씨의 양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원하실 때 다음날 형사의 도움을 받아 만남이 성사됐어요. 장소는 조용한 호텔로 비었죠. 윤서와 민수가 중간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 30분 전 친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71살 어머니와 73살 아버지.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세월이 두 분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혹시 정말 우리 태민이를 찾은 건가요?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윤서가 두 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30년간의 기다림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민수 씨도 많이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로비 입구로 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아마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친어머니께서 민수 씨를 보시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막으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태민아, 우리 태민이구나. 여보, 진정해요. 아이도 놀랄 것 같아요. 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달래시면서도 본인 역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계셨어요.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두 분 앞에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민수입니다. 태민아, 아니, 민수야. 친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민수 씨의 얼굴을 만지셨어요. 정말 우리 태민이가 맞구나. 이 눈 있고 어린 때 그대로야. 민수 씨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민수 씨가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부르셨어요. 그래, 그래. 우리가 내 부모다. 30년 동안 너를 찾았다니.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30년의 이별과 그리움이 이 순간에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윤서도 그 광경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아이가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많이 고생했지. 친아버지께서 걱정스럽게 누르셨어요. 아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야겠고, 우리 태민이를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키워주셔서 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분들도 만나 뵙고 싶어요. 함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언제든지 민수 씨가 밝아진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양부모님께서도 친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들도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 같아요. 태민이 아니 민수의 진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윤서가 중간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만나면 어떨까요? 민수 씨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사실 아내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친부모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며칠 후 정말로 두 가족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민수 씨의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이었죠. 친부모님, 양부모님, 민수 씨 부부와 아이들까지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만찬이었어요. 양어머님께서 친부모님께 깊이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태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가 하지 못한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친부모님께서도 양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민수에게는 두 쌍의 부모님이 계신 거죠. 민수 씨의 아내가 밝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분이나 계신 거네요. 아이들도 어른들의 감동적인 만남을 보며 함께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윤서는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그 아이를 찾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됐어요. 윤선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날 밤 윤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윤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민수 씨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민수 씨는 윤서를 누나처럼 따라고 아이들은 윤서를 고모라고 불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윤서는 민수 씨와 함께 중앙공원을 찾았어요. 30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죠. 윤서 누나, 여기가 제가 실종됐던 그 놀이터예요. 민수 씨가 감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놀이터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수야, 지금은 어떤 기분이야? 신기해요. 여기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평범한 놀이터네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친구 모님이 나타나셨어요. 매주 이곳에 나오시는 게 아직도 습관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민수 씨가 반갑게 달려가서 두 분을 부축해 드렸어요. 우리 민수 왔구나. 오늘도 여기 나왔니? 친어머니께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윤서 누나와 함께 왔어요. 윤서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찾아주셔서 친아버지께서 윤서에게 깊이 인사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뜻을 전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때 윤서의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편지 중 하나였죠. 아직 읽지 못한 편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편지네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달랐어요. 받는 사람이 따로 적혀 있었거든요. 실종된 그 아이의 부모님께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모님을 위해 편지를 남기신 거였어요. 이 편지는 두 분께 드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윤서가 편지를 친구모님께 건네드렸어요. 친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하셨어요. 실종된 그 아이의 부모님께 저는 1994년 8월 15일 중앙공원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이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친아버지께서도 함께 편지를 읽으셨어요. 그날 저는 아이가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저에게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어릴 때 잃고 자란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의 마음,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 둘 다 똑같이 아프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서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구하지 못한 그 아이의 대안 속죄이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만약 제가 죽은 후에 그 아이를 찾게 된다면 부디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30년 동안 아이를 기다린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며느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친아버지께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셨어요.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다면 그것은 분명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으니까요. 그 감정이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요? 친어머니께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분 덕분에 우리가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구나.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 이 일을 마음에 담고 계셨어요. 윤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드렸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이 일을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사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려 하셨는지. 윤서 씨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윤서 씨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요. 저는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윤서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거쳐서 친부모님께 그리고 양부모님께 제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친어머니께서 윤서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윤서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민수를 찾아준 은인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서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윤서가 사진 속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민수 가족 친부모님, 양부모님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됐어요. 민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서야, 우리도 어머니처럼 살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서 말이야. 네, 여보,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윤서는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거든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윤서는 그 별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사랑은 정말 영원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더 큰 사랑이 되어 가니까요. 윤서는 그날 밤 정말 행복한 꿈을 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을 말이에요. 시어머니 강정혜 씨가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무거운 비밀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이 나중에 보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용기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속 전해진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